색깔 마음에 듭니까? 열정적인 여러분. 뉴스킨의 아웃라이어가 되라. 아웃라이어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뛰어넘은 사람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킨을 하는 우리로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공을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지만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면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게 되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그냥 보통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에 저는 성공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뉴스킨 아웃라이어, 보통의 범주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먼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할 때 필요한 게 이 노력이라는 건 다 아는 것 사실이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할 때 성공이란 이 노력만으로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노력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회라는 조건과 노력이라는 조건 두 가지가 맞아졌을 때 우리는 성공,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초반부에 읽다 보면은, 최추희 사장님 뭘 쓰시네요? 자, 예, 우리가 이 책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끝까지 읽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재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회를 내가 어떻게 철학적으로 인식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할 때 우리 하키 선수를 예를 들어요. 하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뛰어난 선수들이 보통 1월에서 3월생들이 뛰어난 선수가 되기 쉽더라고요. 하키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업계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왜 이럴까? 왜 1월에서 3월생이 12월생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가? 그걸 봤더니 1월에서 3월에 태어난 아이들 체격 조건이 좋잖아요. 같은 동갑내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더 많은 처음에 그 기회가 왔던 거죠. 이 연습의 기회가 왔고 채택의 기회가 오다 보니까 이들은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비틀즈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진짜 누구나 좋아하는 락 가수잖아요. 근데 이 비틀즈를 있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비틀즈는 굉장히 많은 연습의 공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비틀즈가 독일에서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공연이 무려 얼마만큼의 공연을 하게 되냐면 거의 매일 엄청난 시간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시간의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비틀즈가 성공한 그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120회의 공연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비틀즈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회 공연을 하고 난 뒤에 비틀즈가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1200회 공연을 하기 그 과정까지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연습의 시간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IT 업계의 아웃라이어 하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1955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55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출생 배경은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빌 게이츠는 굉장히 부유한 부모를 뒀고요. 이런 출생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1955년생이라는 특징입니다. 이들이 1955년생이 맡게 되는 혁명은 뭐냐면은 컴퓨터 혁명.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되는 혁명의 시기를 맡게 되면서 빌 게이츠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면은 컴퓨터를 좋아했고 컴퓨터와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리콘밸리가 되는 그 지역이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IT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조셉 플럽이라는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좀 달라요. 굉장히 유태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나왔지만 이 조셉 플럼 같은 경우에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회들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버드를 졸업하고 진짜 배경이 좋은 친구들은 정말 좋은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지만 조셉 플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셉 플럼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1970년대 어떤 기회가 왔냐면 기업들이 합병을 하는 기회가 굉장히 인수 합병이 많이 되는 기회를 맞아들이게 돼요. 그때만 해도 다른 변호사들은 그 일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조셉 플럼은 자기에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업 인수 합병에 관련된 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큰 기회가 왔을 때 조셉 플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심히는 하지만 어떤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특별한 기회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누스키는 하는 우리는 어떤가? 기회는 어떤 것일까요? 결국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기회는.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 이게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그 생각을 하려면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할 때 나는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에디슨도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1%의 영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 1%의 영감이 없었다라면 이 99%의 노력이 있었던들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걸 봤을 때 이 1%의 영감을 우리는 에디슨의 생각, 기회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번 굉장히 성장한 때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떤 때 성장했냐면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블랙 먼데이 이후에 화이트 칼라들이 갈 데가 없고 이들이 대거 네트워크 마케팅에 영입이 되면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한번 성장을 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한국은 어떠냐면은 IMF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영입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공 신화를 창출하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IMF 때 은행을 그만두고 누스킨이라는 기회를 맞이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IMF가 위기일 수 있겠죠. 굉장히 위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때 우리는 기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 보거든요. 저도 IMF 때 남들은 다 위기라 생각했는데 그 위기 때 저는 기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난 거죠. 저에게 만약에 IMF가 없었다라면 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IMF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평안할 때는 별로 기회를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그런데 어떤 내 인생의 삶의 위기가 오면 어때요?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많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대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졌을 거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영업에 취직하는 알바생들은 어떨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알바가 잘렸죠. 예, 우리 유진이 남자친구도 알바가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잘리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또 다른 기회로 맞이할 것인가. 예, 저는 지금이 우리가 리크루팅의 최고의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맞죠? 지금 우리가 최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를 바라보는 눈,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인데 그 기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김승호 회장이 이런 얘기했죠. 생각이 경기보다 우선한다. 이때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통해서도 성장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성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성장을 이끌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경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결국은 기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의 현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 시점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도를 가진 사람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기회를 원하고 있고 누구나 무엇을 원하죠? 플랫폼 사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은 변화가 이제 기업의 광고보다 소비자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걸 소비자도 아는 거예요. 지나가던 걔도 알아요. 이제는 소비자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다 알아요. 이제 진짜 소비자 시대가 열린 거야. 그리고 꿈꾸는 게 어때요? 유튜버를 꿈꾸죠. 그러면서 방송국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대거 줄었다 하거든요. 유튜버를 꿈꾸고 SNS 마케팅을 꿈꾸고 이것들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꿈꾸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뉴스킨은 어떤 회사죠? 뉴스킨은 전 세계 최고 기획 플랫폼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뉴스킨의 기회는 어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버나 어쨌든 뭐 다른 데서 퍼스널 브랜드를 꿈꾼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지만 뉴스킨은 어때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결심한 순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왔다라는 거 이 엄청난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에 내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억대 연봉, 직장인들도 꿈꾸는 게 억대 연봉입니다. 억대 연봉은 누구나 꿈꾸지만 그게 진짜 현실로 가능한가요? 직장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비율이 보니까 3.2%더라고요. 3.2%.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임원이 될 확률은 0.74%고요.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기업이 대기업이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47%입니다. 이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직장의 평균 나이는 어때? 퇴직 나이가? 물론 평균은 60세까지 할 수 있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52.6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직장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내 미래를 꿈꾸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어떻죠? 뉴스킨 사업은 40년 경제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말 40년 경제, 우리가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내 미래, 그 직장 퇴직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 반면에 뉴스킨은 정말 4년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40년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최초의 구현진 사장님도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죠. 맞죠? 저도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바라보는 진짜 철학적 재능이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3 풀 때마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5년 플랜. 그러면 아까 40년 플랜을 4년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5년을 생각해 볼게요. 뉴스킨 안에서 5년을 정말 열심히 한다라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그 1만 시간이라는 건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1만 시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 별로 없어요. 최소 1만 시간, 최소. 그러면 내가 뉴스킨에서 5년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년에 2사람씩 만들어가는 국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5년 후에 우리는 약 연봉, 억대 연봉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고 기고 아무리 안 돼도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꿈꾸지만
그 억대 연봉, 불가능한 일을 뉴스킨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최숙희라는 저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대기업이나 다른 직장에 갔으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일까?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최충희 사단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죠? 최충희 사단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못 받아요. 억대 연봉 하기 힘들어요. 중요한 거. 근데 뉴스킨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걸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뉴스킨의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꿈이죠. Y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과 내가 진짜 성공해야 되는 꿈과 이유를 가진 사람의 그 차이는 뭐랄까 그 일에 집중하는 몰입도는 다르겠죠. 결국은 내가 Y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몰입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공에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왔고 모든 것들이 투명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착하고 선한 기업,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업도 선한 의도를 가진 기업이 성공하기가 쉬워졌고요. 왜냐하면 좀 투명해졌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정말로 진짜 내가 선한 사람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열정이 있더라는 거야. 열정. 다른 사람들은 나의 지식이나 스펙에 리크루팅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럼 이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열정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나 열정에 의해서 리크루팅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능력의 다른 말을 끈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끈기. 그리고 그러면 인내하려면 우리 뉴스키너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보니까 검소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진짜 내실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 너 얼마 벌어? 그래서 얼마를 번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만큼 하면서 막 부풀려서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멋진 차를 가지고 그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으려면 일단 검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죠. 하루에 대한 행동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많은 생각만 하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다, 30대면 SNS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전통기업이라고 하죠. 이제는 그런 전통시장이 몰락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SNS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옛날에 과거랑 만나는 접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대 그리고 40대만 돼도 저는 SNS는 기본으로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잘해라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SNS를 즐기고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는 브랜드, 이 시대에는 나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뉴스킨을 하는 우리로서 진정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세게 준비했어요.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냥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는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지켜보니까 물론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하니까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성공이 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했을 때 성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나와의 약속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여러분만의 약속된 목표가 있나요?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꼭 하루 세 사람 이상을 만나야 돼. 예, 그게 그렇게 한다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뭔가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루에 세 사람을 만나면 그게 지금 당장의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알면서 제가 가졌던 건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함께 평생 한다라면 내가 큰 성공은 못하더라도 작은 성공이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 뉴스킨 회사에 대한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예, 이 믿음과 확신?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냐면 지구는 망해도 뉴스킨은 안 망할 것 같다. 예, 나는 라이프팩을 먹으면 평생 안 죽을 것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예, 그런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여러분들만의 목표를 꼭 가져야 됩니다. 성과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만 한다라면 나는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라는 여러분만의 그 성공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00GB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새는 A블럭이라 많이 하지만 5000GB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 EBP가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EB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5000GB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0GB? 5000GB가 의미하는 건 뭘까?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0GB는 그냥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미친 듯이 많은 활동들을 했을 때 5000GB가 오는 거예요. 성공은 그 행동에 따라 오는데 그 행동이 5000GB라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내가 에아로 핵심 고객이죠. 에아로 고객이 한 20명 정도 있는 사람은 지금도 GB가 팍팍 떠요. 근데 내가 에아로 고객을 안 만든 사람은 즉 코로나가 딱 벌어진 거 어때요? 엉망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했던 행동들에가 위기가 왔을 때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핵심 고객 20명을 가지고 있다. 이 핵심 고객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개인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어때요? 내가 그동안 나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에게 굉장히 다가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핵심 고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의 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핵심 고객 20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 그 핵심 고객이 비즈니스를 할 확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TR이라는 TR 라인키, TR 신이라 했는데 신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TR 신은 뭐냐? 제가 이 TR 라인키를 바라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TR 라인키의 기회가 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TR 라인키의 신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그룹 미팅 때 우리 정은경 사장님이 TR 라인키 뽀개기인가 뭔가 주제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MC하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 시기에 준비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TR 라인키의 신이 되셔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동 소멸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제품을 쓰다가 안 쓰고 탈락하는 회원들이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탈락하는 회원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려면 탈락하는 회원들보다 더 많은 회원들을 늘리려면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매월 신규 회원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저는 거의 팀할 때 10년 차 될 때까지도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가 매월 신규 회원 4명이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가졌던 목표가 월 LOI 1명 진행이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진짜 초대에 대한 목표를 매주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한 세미나, 좋은 세미나 6, 7명씩도 초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좀 더 큰 성공을 원한다라면 그렇게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몰입했더니 나중에 저는 내가 초대한 거 까먹었어. 너무 초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정말 열심히 할 때 1대 파트너가 19명까지 있었거든요. 19명 이름도 못 외웠어, 파트너. 이름 막 외우려면 생각을 해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럼 19명을 남기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리크루팅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 방법은 확신이거든요. 확신은 2 곱하기 2는 4라는 믿음. 2 곱하기 2가 6이 아니잖아요. 2 곱하기 2가 5가 아니잖아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 행동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행동 열심히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질문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TR의 신도 돼야 되지만 사업 설명의 신이 돼야 되고요. 보상 플랜의 신이 돼야 되고 데모의 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은 어떻게 하느냐?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많이 하십시오. 사업 설명 많이 하시고 보상은 무조건 보상은 풀어야 됩니다. 종이 A4 용지 항상 누구를 만나면 A4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보상을 풀고요. 이 보상을 숫자로 푸는 게 아니죠. 제한 능력이죠. 이들에게 어떤 관점으로 이 보상을 제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보상도 풀어야 됩니다. 데몬도 마찬가지거든요. 데몬 제품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데모는 사업의 도구로서 보여주는 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횟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 설명과 보상의 데모의 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팀 비즈니스고 시스템 비즈니스라 해도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초대와 팀의 한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모두가 복제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 보고요. 그리고 스폰서 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스폰서 후원이 진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거절 많이 받죠. 근데 여러분들은 몇 번 만에 뉴스킨을 하셨나요? 네, 저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졌던 생각 단 하나였어요. 나는 2년 동안 부정했지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그 사람 또한 지금 부정하지만 언젠가는 나처럼 이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오기를 가지고 그걸 더 동력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리더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리더를 통해서 한 방향 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리더만 믿는다라고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고 내 파트너들은 내만 바라보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내 파트너들도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부자파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얘기해요. 리더들이 모인 곳으로 돈은 흘러간다. 그러면 내 팀에 리더가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잖아요.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라 하는데 이 교육 사업은 리더를 만들고 있는 교육 사업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리더가 되는 순간 관리의 덫에 빠져요. 파트너도 관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파트너들이 어때요? 의존적인 사람으로 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게 복제되어지면 절대 레버리지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만들어야 되고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리더를 키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리더에게 의존하는가? 내가 진짜 리더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나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복제되어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니스키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김승호 회장이 뭐라고 했죠? 자기의 직업을 물었을 때 자기는 목표를 적고 그걸 걸어놓는 일이 자기의 직업이라 했어요. 목표가 생기면 그걸 걸어놓는 일이 직업이다 할 정도로 목표를 적고 시각하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이 되든 힘든 과정이 있죠. 근데 힘든 과정을 이기는 사람과 힘든 과정에 포기하는 사람 50% 50이 나온다라고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종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부터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95% 성공한답니다. 얼마만큼 엄청 크게 성공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다고 성공하느냐? 포기하지 않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매일의 활동이 진짜 중요해요. 행동이 진짜 중요한데 액션 페이킹이라고 가짜 액션이 많아요. 맨날 생각만 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가짜 그 액션 페이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공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액션 페이킹 진짜 많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파트너가 액션 페이킹이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진짜 액션을 한다라면 무조건 95% 이상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감사하기 꼭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게 해주는 힘은 감사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우리 빠른 길을 원하는데 빠른 길은 무슨 길인가? 제가 해보니까 석세스 트립 도전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가장 빠른 길이 빠른 길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석세스 트립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얼마만큼 되나요? 성공의 크기가 크나요? 예,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성공이 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매년 EBP에 도전해라. 매년 누비가 되라는 거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 누비라는 목표를 주죠.
근데 나는 파트너에게 루비를 주고 내가 루비가 되면 그 다음 목표가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목표는 그냥 루비에서 한 명이 1만 라인을 만들면 BA가 되네? 1만 라인 만드는 거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매년 루비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하냐면 파트너도 그 모습을 따라해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액션의 양이 느는 거죠. 결국은 내 팀에 얼마만큼 액션의 양이 느느냐. 내가 1만 라인 관리하고 있으면 내 파트너도 1만 라인 관리하고 있어. 절대로 이 1만 라인, 2만 라인, 3만 라인은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려고 마음먹은 리더가 나타났을 때 1, 2, 3만, 4만은 나오거든요. 그 리더 배출이잖아요. 리더 배출, 리더가 나타났을 때 되는 건데 그럼 리더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매년 1위표에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평균 제가 10년 동안 넘게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 항상 1년에 3명의 어카운트 대리점이 생겨났어요. 3명이 평균적으로. 자연 감소가 있죠. 그런데 생겨나는 게 있으면 자연 감소에 상처가 안 받아요. 이거는 왜? 밑에 보면 어떤 사람 할 것이고 어떤 사람 안 할 것이다. 내 파트너만 평생 한다는 보장 없어요. 이건 확률이거든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데 왜 내 파트너는 평생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연 감소율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계속적인 리크루팅이 답인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아무리 리크루팅 열심히 해도 팀 사업이잖아요. 팀이 진짜 중요한데 팀워크. 진정한 팀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팀에 내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또한 팀의 도움을 받아야지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어때요? 많은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런 진정한 마음들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요? 괜찮아요. 잠 안 오죠? 네, 여러분 김승호 회장 책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결심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결심했나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와이죠? 일단 하와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하와이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못 가요.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당신의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모습을 꼭 그렸으면 좋겠고요.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머무는 것을 염려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다른 말은 끈기라 했습니다. 끈기는 성공의 또 다른 동의어라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스티브 잡스 좋아하죠? 네. 만약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태충의 사장이 스티브 챙가 충인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요. 네. 그래서 태충의 사장이 사진을 붙여놔야 되나? 순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진을 붙여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 초상화를 주문했어요. 아마 며칠 있으면 도착할 거거든요. 제 안방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명언도 다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면서 이 사람처럼 되려고 할 거예요. 예, 이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뭐였죠? Stay hungry. 예, 이 말은 뭐죠? 예, 배고픔을 느껴라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에 머물러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망하라는 거예요. 배우면. 항상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갈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고요. stay foolish는 뭐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내가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겸손해라는 거거든요. 겸손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장은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 이지성 작가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은 나를 만들 것인가 얘기를 하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은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창의성.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지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철학이라고 해볼게요. 철학하는 인간. AI가 할 수 없는 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창의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하려고 할 때, 도전하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우리 최춘희 사장님하고 MCM 팀들도 막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줌 미팅이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도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을 뭐라고 했냐면 연결이라 표현했거든요. 내가 이런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어때요? 계속 좋은 아이들이 연결되다 보면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 우리가 보통 역량하면 기존에는 배우는 거였죠. 그냥 아는 거였습니다. 지식과 기술, 아는 거의 역량이었다면 진정한 역량은 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태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도는 하루하루 습관입니다. 습관이 몸에 배어서 드러나는 게 바로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일단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어때요? 죽을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기회를 맞이하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볼 줄 아는 눈, 기회는 내 생각에서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습관을,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성장으로 가는 과정 중에 성공은 어때요? 성공은 정상에 머무르는 게 성공이 아니라 했어요. 성공은 산의 정상을 가려면 엄청나게 산을 올라야 되죠. 그 오르는 과정이 성공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성공을 오르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를 찾을 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태도, 주변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일 때 나는 진짜 진정한 역량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협업정신,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팀이 먼저라고. 본인 또한 훌륭한 팀도 할 때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훌륭한 팀이 아닐 때는 많은 실패를 했다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내 개인의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팀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많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이 파트너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제 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잠재력은 어떻게 깨어내냐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리액션 해주는 거야. 호응해주는 거죠. 호응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공감 능력. 같이 그들의 생각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어때요? 그의 잠재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할 때 그의 잠재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또 한 번 보게 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민성은 힘을 모았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우리 뉴스키를 하는 우리도 이렇게 뜻이 모았을 때 코로나19를 이긴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러분 남들이 인정한 아웃라이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남들이 인정한 아웃라이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나만의 아웃라이어, 내가 나를 인정한 아웃라이어가 됐자. 그러면 나만의 아웃라이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훌륭한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혼자 떠들고 막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시간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